뇌는 어디에 있나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머릿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머리는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인데, 그렇죠. 두개골 안에 뇌는 들어있습니다. 왜 두개골 안에 있을까요, 뇌가? 그렇죠. 안전하기 위해서 두개골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는 몰랑몰랑하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뼈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외부 세상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단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유소년 축구를 하죠. 유소년 축구할 때 헤딩을 못 하게끔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이 뇌를 워낙 연구를 많이 하고 했잖아요.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위험하거든. 공을 부딪혀서 충격을 받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게 헤딩을 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뇌에 손상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헤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인체에 뇌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20%를 뇌에 썼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죠. 반대로 좀 비만한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초대사량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 20%를 쓴다 했잖아요. 뇌에서 20%를 쓴다는 건 내가 책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공부를 꼴뚜하게 뭔가 몰입해서 한다든지 하고 나면 허기지는 걸 한번 느껴보시나요? 그건 뭐냐면 뇌 활동을 많이 할 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우리 뇌는 2%밖에 몸에서 차지하고 무게도 1.3에서 1.4kg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무게가 얼마 안 나가죠. 그런데도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최고 대장입니다. 이 뇌는. 그래서 뇌가 충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내는 걸로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합니까? 뇌사라고 하죠. 뇌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뇌가 죽으면 무엇을 못 만들어내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숨은 쉴 수 있지만 마음을 못 만들어내요. 뇌가 죽으면. 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뇌라는 공장에서 마음이라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뇌가 두개골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 그런데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 뇌는 총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하고는 접촉을 못하는데.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어갑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뇌에 모든 정보가 계속 안으로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나요?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말초신경에서 오는 오감적인 정보가 계속 뇌에 보고되고 있죠. 제가 이게 걸음을 걷게 되면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 근육에 대한 정보가 일어났던 정보가 전부 다 뇌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뇌에 자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서 다시 밖으로
보냅니다. 이걸 우리는 원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두개골 속에 있지만 오감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세상을 보는 겁니까? 눈은 세상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눈은 그냥 렌즈 역할밖에 못해요. 비추어주죠. 그럼 눈에서 시신경을 타고 뇌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뭘로? 뇌로 본다면 뇌에서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 건가요? 우리 마음으로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뇌로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뭐죠? 이걸 리모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제품이 리모컨이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딱 비추어 본, 눈으로 현재 비춘 것과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리모컨의 비슷한 기억을 조합을 해서 빠르게 판단해서 이건 리모컨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걸 본 건 눈일까요? 뇌일까요? 이걸 본 건. 비추은 것은 눈이지만 우리가 이걸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대상을 보고 저마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점이라고 하죠. 이 관점은 저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같은 현상을 보고 그것은 옳다, 그것은 틀리다, 그것은 보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니까 당연히 관점이 다르죠.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오감은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냄새를 맡고 촉각을 이건 경험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뇌에서 정확하게 알아요. 경험한 건.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도 이 뇌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상상이죠. 상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뇌는 안에 들어서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밖을 접촉을 못 하잖아요.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럼 뇌를 속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선명하게 만약에 상상을 해버리면 이 뇌는 상상한 것을 진짜로 믿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건 대단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자기 삶 속에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이건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왜? 내가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뒤에 오기도 하고 10년 뒤에 오기도 하고 20년 뒤에 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성취를 이루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중간에 전부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실제 경험한 것과 상상한 것을 뇌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을 의식적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종합적으로 그걸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상을 생생하게 해버리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한 것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지 못한다. 실제 경험한 것은 오감적으로 들어왔는데 또 상상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오감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훈련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각화 훈련 또는 심상 훈련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감각을 자극을 해서
실제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훈련 방법이에요. 이건 훈련하지 않고서 그냥 그거 그렇게 되는구나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스포츠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 훈련을 하는 것과의 차이를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미지 트레이닝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게 뭐 한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약간은 되겠지.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오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훈련하는 방법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제대로 훈련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대로 못 시키니까 시켜보니까 효과가 약하거든. 왜? 우리 뇌는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상상을 안 시키면 그걸 회로를 강하게 안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뭐 역치라고 그러죠. 역치 뛰어넘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역치를 못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과 똑같은 오감을 동원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실제 운동한 것과 80에서 90%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건 여러 실험 결과에서 이미 증명이 돼요. 단서가 있어요. 오감적으로 몰입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대충 잡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전부 다 뭐가 붙습니까? 선진국에는 멘탈 트레이너들이 다 붙습니다. 멘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멘탈 코치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선수가 박태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에서도 멘탈의 중요성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포츠의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온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거의 잘 모르더라. 난 어떻게 오감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우리 삶 속에서 가져와서 내가 어떤 바라는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꿈 이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우리 뇌에 입력을 시켜야 될까요? 생생하게 실제처럼 설레임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작동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동식입니다. 자, 우리의 꿈을 예를 들어서 내 목표를 뇌에다가 아주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입력을 반복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굵게 형성되죠. 그러면 그게 반복시키면 다른 모든 정보에 우선해서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그걸 신경회로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형성된 신경회로를 무슨 신경회로? 전용신경회로라 했습니다. 전용신경회로. 이건 뭐냐면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각자 하나의 뉴런이 다른 수만 개의 뉴런과 연결짓고 있다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개를 살려는데 300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1000억 개 각자가 다른 수만 개의 뉴런과 연결짓고 있다면 이 연결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수백조죠. 뭐보다 많다고? 하늘에? 별보다 더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신경회로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것 중에서 특별히 굵게 회로를 만드는 걸 우리는 광케이블 또는 전용신경, 광케이블 알죠? 아주 가는 선에 굵은 거. 이걸 우리는 마음의 뭐라?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빠르게 간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어 놔버리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 고속도로 쫙 가보세요. 고속도로는 IC 외에는 빠져나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내 꿈과 내 목표에 대한 부분을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만약에 입력시켜서 전형신경 회로를 만들어버리면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단시키고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 갖고 쭉 가기 때문에 이건 강한 뭐를 만들어버립니까? 이 전형신경회로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광케이블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뭐가 되어버리냐면 바로 믿음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우리를 통제해버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통제해서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서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아까?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생생하게 오감적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서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져 버린다면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은 안 들어가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게임은 인간의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발생할 시기죠. 게임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나요? 게임만큼. 여러분 도박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안 해보셨겠지만 도박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나요? 빠지는 사람에게. 그 게임을 하는 아이는 게임하는 거기에 완전하게 몰입되어 있죠. 근데 누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밥을 먹으려도 귀찮은 거예요.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회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신호가 주고받는데 거기는 수많은 뭐가 분비가 될까요? 물질이 분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그 회로가 굵게 만들어질 때 물질이 분비돼서 그 회로를 굵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다른 모든 걸 우선해서 이 게임이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은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각성시키잖아요. 그러면 흥분시키고 각성시킬 때 뇌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분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서 분비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 근데 게임할 때 도파민을 다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게임할 때 내가 흥분해서 다 썼는데 공부할 때 공부가 눈에 들어올까요? 이미 흥분해서 이게 다 써버리니까 공부에도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뭐 재미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는 재미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어떤 충고도 재미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게임할 때만 즐거운 상태가 되어버리게 이건 뭐? 중독이에요. 그 중독도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좋지 않는 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전형회로가 만들어져 버리면 모든 걸 그걸 우선으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신념으로 만약에 내 목표나 내 꿈에 대해서 만든다면 우리 뇌는 거기에 착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입니다. 착각을 얼마나 잘하면 이름을 착각의 챔피언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신념을 뇌에다가 심어주면 그게 착각이잖아요. 착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믿음을 만들어서 신경회로를, 전형회로를 만든다면 그 믿음과 관련 없는 것들은 이제 누가 놀자, 게임하자, 이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내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거기만 딱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일치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초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전형신경회로를
내가 원하는 초점, 꿈이든 목표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음을 굳게 형성시켜버리고 그게 신념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건 시기가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뇌의 기능입니다. 왜? 우리 뇌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반드시 실현식입니다.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니까 우리 뇌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 뇌를 최대한 착각시키는 겁니다. 뇌를 최대한 착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러 올 때 오늘 막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갖고 수업 오면 여러분 자기 공부가 반의 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 뇌를 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오늘 마음 공부 있는데 오늘 가서 오늘 또 뭘 배울 것인가? 오늘 나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걸 한번 또 생각해보고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이런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고 가기 전에 억지로 그건 와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뇌를 어떻게 있는 데였습니까? 최대한 착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업 오기 전에 내 뇌를 최대한 착각시켜가. 그 마근공 교수님 말이야. 그 박사님 강의는 듣고 나면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시켜야 돼요. 왜? 그 착각시킨 만큼 우리 뇌는 믿음을 만들거든요. 그 믿음이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던졌을 때 본인이 10개, 20개를 만드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게 가짜예요. 모든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착각을 할 수 있는가가 내 마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낸다 했죠?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낸다 했죠? 그죠? 그럼 우리 이 뇌를 착각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착각시킨다는 말입니다. 뭐에? 내가 원하는 상태, 원하는 초점. 그쪽에다가 맞추면 그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는 성서의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럼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뇌의 신경회로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말은 뇌의 신경회로잖아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긍정적으로 생생하게. 그러니까 오감적으로. 그죠? 그것도 오감적으로 해서 뭐 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 믿음을 현실로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신념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딱 이제 프로그래밍식이 나야 돼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생생하게 반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복. 우리가 주먹쥐기 실험 해봤잖아요. 펼 수 없다고 할 동안에는 절대 주먹이 안 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이 주먹을 펼 수 있나요? 펼 수 없다는 생각을 멈추고 펼 수 있다고 믿을 때 펴지는 거예요. 그 펼 수 없다고 믿음을 만드는 건 사실 착각이에요.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펼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 펴진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펴져요. 그 펴지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생생하게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의 말을 반복하면 또 어떻게 될까?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상상을 반복하면, 우리의 행동을 반복하면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낸다.